정동윤이 좋아하는데. 자, 우리가 AC 교류 회로를 준비해 볼게요. 다시 말하면 교류 전기를 이용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직류 회로와는 좀 의미가 다른데요. 이 교류 회로에서 코일을 준비를 해볼까 하겠습니다. 코일 자체 유도 개수를 L 또는 코일의 기호 자체를 L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의 저항 효과라는 이름을 쓸게요. XL 쓰고 있습니다.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씁니다. 얘는 2파이 요 교류의 진동수 FL 쓰고 있습니다. L은 코일의 고유값이니까 뭐 신경 쓰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저항 효과라는 이름을 썼다고요. 이놈은 저항체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에 소모한 건 아니에요 하겠다고요. 그렇다면 진동수가 크다는 것은 여기 암페어미터를 놔뒀을 때, 자 암페어미터에 이렇게 쳐보면 이제 교류의 전류를 측정한 거예요. 진동수가 크면 얘는 저항 효과가 커져요. 전류 세기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전류계의 전류값은 진동수가 클수록 이 값이 뭐하다?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만약 여기다 저항체 R 하나를 놔뒀다면 기전력 전압 V가 있었다면 그래서 진동수가 아예 제로, 진동수가 제로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직류 전기를 놔뒀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때 했을 때 전류 세기는 I는 R분의 V 이만큼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진동수가 커질수록 저항 효과는 너무나 커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코일이라 불러주는 것은 고주파는 제거한 놈입니까? 통과시킨 놈입니까? 제거하는 거죠. 제거 필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저주파는 잘 통과시키죠. 그러면 이번에 콘덴서를 준비해봤습니다. 축전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축전기의 저항 효과를 물었습니다. XC 용량 리액턴스라는 이름을 씁니다. C 커패시터 용량 뭐 이런 이름으로 표현이 됩니다. 얘는 2파이 F C분의 1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C 용은 전기 용량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전기 용량은 앞에서 여러분한테 전기장 설명하면서 한번 소개가 됐습니다. 전기용 C는 유전율에 대해서 D분의 요 간극 D분의 S 요 면적 S에 해당하는 요게 전기 용량입니다. 코일은 이 유도 개수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물론 코일을 반절 자르면 됩니다. 반절 자르면 다 지우는 건 안 되죠. 근데 전기 용량은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유전체를 집어넣는 과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요 단면적을 이렇게 되어 있는 단면적을 이렇게 하면서 면적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고요. 간극을 뭐 바꿀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 용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보다시피 진동수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저항효과가 작아져요. 진동수가 작아지면 저항효과가 오히려 커져요. 그래서 얘는 진동수에 대해서 전류의 세기를 보는데요. 진동수가 제로 이렇게 되면 전기 아예 통과시키지 못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매우 커지면 저항효과가 거의 무시될 만하니까 역시 여기도 저항체 R을 놔두고 기존에 V가 있었다면 이 전류 세기는 R분의 V까지 간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저항과 콘덴서, 저항과 코일 각각 두 개씩 하면서 쓰면 RL 회로, RC 회로 하는데 이거 다 묶어와요. 저항도 있고 코일도 있고
콘덴서도 놔뒀어요. 그리고 교류 전기를 연결했습니다. 암페어미터도 준비시켰네요. 그때 이 전류세기는 합니다. 이 전류세기는 합니다. 진동수에 대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특정 진동수에서 가장 전류가 잘 흐르네요. 이 특정 진동수는 어떤 진동수입니까 하면 요 두 개의 저항유가 서로 상쇄되게 만드는 코일은 들어온 전압보다 4분의 1 파증이 4분의 1주기가 더 빨리 오게 하고 이건 반대로 4분의 1 느리게 오게 합니다. 그래서 저항체가 R이 있으면 XL과 XC가 이런 관계식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전체적인 임피던스 Z를 셉니다. 총 저항 효과가 되는데요. 루트 R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L 제곱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뒤집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전체 임피던스가 제일 작아지게 하려면 XL과 XC가 서로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요 값과 요 놈의 값이 같으면 됩니다. 그 같게 만드는 진동수를 공진 주파수 또는 고유 진동수 이렇게 쓰면서 얘는 2파이 루트 LC 분의 1로 표현됩니다. 이 진동수를 줄 때 요 두 개의 저항효과가 사라지게 되면서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게 됩니다. 전압 V에 대해서 요 두 개가 사라지니까 임피던스 Z는 저항 자체가 됩니다. R분의 V만큼 최대 전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코일이 저주파를 통과시킨다면 축전기는 저주파를 제거, 코일이 고주파를 제거한다. 축전기는 고주파를 잘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적당히 요 진동수를 조절하다 보면은 또는 요 축전기, 커패시터, 콘덴서의 전기 용량을 조절하면서 최대 전류를 흘러가게 만들어주겠다고요. 그게 내가 라디오파를 또는 TV파를 보게 하는 수신기의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전파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진동수의 전파를 수신하는 원리가 되겠다고요. 주로 축전기 전기 용량을 바꾸면서. 그래서 옛날 라디오 보면 다이얼을 돌려갖고 내가 필요한 방송을 맞추는 장면이 있는데 전기 용량을 바꾸고 있는, 즉 축전기에 요 유전체를 밀어넣는 그런 과정에서 전기 용량을 바꾸고 내가 필요한 주파수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스피커를 한번 준비시켜 볼게요. 스피커의 소리가 잘 들려 또는 크게 나와라는 것은 전류가 많이 흘렀다는 뜻이 되겠죠. 스피커 보면 스피커콘이 이렇게 두 개가 또는 그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큰 스피커를 보게 됩니다. 위쪽은 고음용 스피커입니다. 아래쪽은 저음용 스피커입니다. 고음용 스피커가 사이즈가 작아요. 왜 그럴까요? 파동의 회전을 할 때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저음은 파장이 길어 회전이 처음부터 잘 돼요. 고음은 파장이 짧아서 회전이 잘 안 돼. 그래서 스피커 콘의 크기를 작게 해서 억지로 회전을 시키는 게 고음용. 반면에 저음용은 처음부터 회전이 너무 잘 돼. 그래서 스피커 콘을 키워서 슬립폭을 넓혀서 억지로 회전을 잘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저음용. 이렇게 됩니다. 코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스피커에, 이건 스피커를 나타내는 키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코일과 스피커가 뭐하게 직결되어 있잖아. 고음이 온다는 것은 이놈은 고음을 잘 통과시키지 못하죠. 고음을 잘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거는 저음용 스피커가 되고 있습니다. 스피커가 있는데 코일을 이렇게 놨어요. 고음 쪽은 고주파, 고주파 쪽은 이쪽으로 못 가요.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이건 고음용 스피커가 됩니다. 네. 즉 스피커에 대해서 코일을 병렬 연결했습니까? 직렬 연결했습니까?의 차이가 나오는 거야. 네. 되겠어? 네. 그렇다면 스피커에 대해서 콘덴서 축전기가 병렬되어 있습니다. 됐나? 고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잘 가요. 고음 여기로 가기는 어렵겠군요. 이건 저음용입니다. 축전기하고 스피커가 직렬되어 있습니다. 고음은 잘 가겠네요. 이건 고음용입니다. 저음되면 통과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코일과 축전기는 고음용 스피커, 저음용 스피커의 직병렬 연결이 서로서로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문제 12번은 소개하지는 않고 그냥 코일과 축전기 그 둘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저항효과, 리액턴스 또는 전체 저항효과, 임피던스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봤습니다. 공진 주파수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까? 코일 자체를 바꾸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는 원하는 진동수를 찾아내는 과정이 나온다. 알겠습니까? 네. 네,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3월 연속해서 질문 받을 테니까 3월 또는 그 이후에 4월, 6월 거 해올 수 있도록